안녕하십니까, 조업종입니다. 광개토대왕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비석이기도 합니다. 고구려의 비석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 비석에 담긴 논란의 역사와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비가 건립된 곳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입니다. 이것은 고구려 붕괴 이후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가 다시 거란, 금나라, 원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광개토대왕비도 역사의 기록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조선 초 중국과 교류 과정에서 오가던 사신들은 광개토대왕비를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금나라의 유적으로 오인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예컨대 용비어천가에도 황성과 고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용제총화를 쓴 성현 선생도 이것을 지나며 비를 직접 만져보기까지 하였지만 시간이 없어 읽어보지 못하고 하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17세기 이 지역에서 흥기한 여진족이 청을 세우고 자신들의 발상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봉금제를 시행했는데요. 때문에 이 지역은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으로 방치되었습니다. 1860년대 이후 청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만주 지역에 대한 개척이 다시 진행되면서 광개토대왕비는 다시금 중국 사회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개간을 위해 불을 놓는 과정에서 비가 발견되었고 금석학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탁본하여 새로운 서체로서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만들어진 탁본 하나가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880년 만주 지역 정탐을 위해 파견된 일본의 중위 사코 가게노부는 광개토대왕비의 초기 쌍구 과목본 탁본을 구해 귀국했고 육군 참모본부에서 이를 연구했습니다. 일본이 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일본만의 독특한 역사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천황 중심의 황국사관을 정립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더 나아가 일본의 대확장의 롤모델로 신공황후의 한반도 출병 기사와 이에 근거한 소위 임나 일본 부서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일본의 확장 관련 기록이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 기록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때 광개토왕비문에서 외 관련 기록을 발견했고 그 해석에 따라 일본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는 당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상황에 역사적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자료였죠. 일본은 심지어 1907년 광개토대왕비를 일본에 실어가려는 만행을 획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압록강 입구에 구축함을 대기시켜놓고 이를 가져가려 했지만 당시 회인연 관리들의 제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비문 내용 중 논란의 핵심이 된 부분은 광개토대왕 즉위년인 391년 신묘년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잔신라 구시송민 유래조공이 외이 신묘년 레 도해파 백잔 뭐뭐뭐뭐 이위신민. 마지막 네 글자는 지워져 보이지 않는데요. 일본 학자들은 이 지워진 글자를 신라 가야라고 주장하며 이런 해석을 주장하였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전에 고구려의 숙민으로 대대로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의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 가야를 파하고 그들을 외의 신민으로 삼았다. 일본 고대사학계는 이 내용을 일본 서기의 한반도 출병 기사와 연결시켜 임나 일본 부서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문 해석은 한국학계의 비판을 바로 받았습니다. 당대 민족사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 문장이 끊어읽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즉, 광개토대왕비의 주체는 고구려이므로 문장의 주어는 고구려가 되어야 하며 속민과 신민의 의미를 구분해서 문장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왜가 신묘년에 오니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임나가라를 공포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아예 이 문장이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의해 파괴되고 석회가 발라져 편제되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972년 일본 제1사학자인 이진 씨가 여러 탁본들을 비교 검토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비석의 특성상 처음 탁본된 글씨가 가장 잘 보이고 후대로 갈수록 흐릿해져야 하는데
광개토 대왕비는 놀랍게도 후대 탁본으로 갈수록 글자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즉 광개토 대왕비에 석회가 발라졌고 이에 따라 후대 탁본이 더 선명해졌던 것입니다. 특히 비문 내용 중 일본과 관련된 부분의 훼손이 심하고 쟁점이 된 십몇 년조 부분을 보면 글자의 위치도 맞지 않는 등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변조설로 한중일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고 광개토 대왕비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1981년 중국 집안시 박물관장이었던 왕공근 씨는 탁공에 의한 석회 도부서를 발표했는데요. 즉 광개토 대왕비에 석회가 발라진 것은 맞지만 탁본을 뜨던 사람들이 탁본을 잘 뜨기 위해 석회를 발랐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행위 주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광개토 대왕비에 석회가 발라졌고 글자에 왜곡이 있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된 셈입니다. 광개토 대왕비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찌된 일인지 광개토 대왕비에 대한 사학자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협동 연구 역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는 여전히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사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사의 실상을 풀어줄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 내용의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고대사는 물론이고 한중일 3국 간,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분명히 재정립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